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연휴를 끝내고 이제 다시 열린 뉴욕 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오늘 아침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S&P 500도 1.84%나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우도 1.5%가 넘게 이렇게 빠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정리해 보면 유가 상승, 이건 뭐 여러분 아시지만 아랍에미레이트 그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 그래서 그쪽이 이제 다시 좀 불안정해졌죠. 이게 이제 주 원인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급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금리 상승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원유값이 그렇게 폭등하면서 10년 국제금리도 장중에 1.879 거의 이제 뭐 1.89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때까지 이제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온 얘기가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금리를 인상할 때 뭐 0.25%포인트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이런 상황이어서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그 믿는 구석인 4거래일 연속해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한 100포인트 이상 이렇게 하락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어떤 주체도 지금 뭐 생각만 하지 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먼저 나서서 매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도 또 다시 시장은 하락을 하루 더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할 때부터 0.83%나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때 지수가 좀 플러스로 이렇게 잠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자율적인 반등조차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시장이 힘이 없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들면서 시장은 그 작년 11월에 우리가 기록했던 그 저점 부근으로 자꾸 그 향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종가 부분에 조금 들어올리긴 했지만 별 의미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그 규모의 순매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장중 내내 이렇게 오전까지만 해도 순매수를 유지했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1시를 넘기면서 1시를 넘기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순매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그런 순간에 한 2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유지하던 기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그 매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순매수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는 사고, 연기금은 팔고, 금융투자는 1616억을 샀고, 연기금은 1192억을 팔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관 전체로는 한 47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결국 뭐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개인들도 뭐 종일 뭐 이렇다 할 특징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장중 내내 좀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매수 우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종가 무렵에는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늘 알 수 있는 게 지수가 떨어지면 개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지수가 크게 좀 비교적 큰 폭으로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시장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71억을 순 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290억을 팔았고, 순매도했고, 기관은 49억을 순매도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42.28포인트, 어제보다 0.77%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0.94%나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정말 눈 깜짝할 만큼 플러스를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는 그냥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순매도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개인만 뭐 매수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뭐 지수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이 15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6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439억을 순매수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은 933.90포인트, 어제보다 1.06%가 다시 추가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특징을 좀 살펴보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는 SK 하이닉스는 500원 오르고 삼성전자는 700원 빠지고 뭐 이랬지만 두 종목 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를 나타내는, 삼성전자는 뭐 많지는 않지만 한 20만 주 정도 매수 우세를 나타나는, 하이닉스는 36만 주 정도 매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움직인 건 여러분 그 유가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의 석유시설에 대한 그 공격,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또 그렇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래서 유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측기관들이 자꾸만 그 유가 기대치를 자꾸 오늘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유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오늘 이제 썸네일에도 썼지만 메타버스가 돌아왔다. 글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2조 가량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를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글로벌 IT 업계의 규모 중에서 최대 규모의 딜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하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그 공룡이 참여했어요. 이 메타버스 피드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이런 이제 거대 기업들이 드디어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이제 힘을 좀 받아서 우리는 주로 이제 뭐 메타버스 하면은 게임주나 뭐 이런 쪽에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그것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버스가.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시황 설명할 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금리 상승이 예측되니까 뭐 당연히 뭐 그렇지만 또 금융주, 특히 이제 보험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손해보험도 그렇고 생명보험도 그렇고 이 운용 수익이 늘어날 거를 이제 기대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많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도 뭐 걱정이 되고 하는 게 이제 카카오 얘기입니다. 카카오 어떻게 쓰면 좋겠나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제 9만 원이 깨졌었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갖고 종가에 94,400원으로 이렇게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는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뭐 대선 끝날 때까지는 좀 움직이기 힘들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뭐 계속해서 뭐 문제가 터져 나와요. 그 회사에. 근데 이제 그게 다 좀 뭐 오너에 관계된 거라든지 또 그 스탁 옵션에 관련된 임직원들의 모랄 해저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자꾸 나오니까 이제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근데 그건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팔는 건 너무 늦었죠.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지금서부터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진 시장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잡음이 저렇게 생기니까 쉽게 돌아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정도로 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해결할 방법뿐이 없다. 지금 가격에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추가로 사는 거 이제 뭐 물탄다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타기에 대해서 그렇게 권해드리는 편이 아니고 오히려 카카오 같은 거는 지금 물탈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아닌 시기입니다. 팔 때도 아니지만 물탈 때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용기와 만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그럼 뭐 어떡하는 얘기냐. 근데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댓글을 보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데 듣는 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뭐 서로 좀 잘못 듣더라도 이게 뭐 대세에 지장 없으면 저는 이제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이거 좀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성급하게 사실까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냥 필요한 말만 골라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말만.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듣는데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꼭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수급도 어렵다. 근데 이제 거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까지 있으니까 이게 더 아주 극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뭐 집계는 아직 안 됐지만 2시 36분 현재 100조가 넘었어요. 100조 돌파. 사상 초유의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돈이 다 글로 몰렸잖아요. 물론 12조 5천 정도 빼고 나머지는 이제 21일 날 환불이 되죠. 환불이 되지만 그게 환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27일 날 상장되면 일부 액티브 펀드만 뭐 글로 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요즘같이 보리 흉년인 시장에서는 그것도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안에.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다시 골라서 이렇게 좋은 주식인데 이 쏠림 현상, 수급 불균형 때문에 지금 많이 싸졌구나. 이렇게 해서 사는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겁지겁 안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 꼭 있어요. 꼭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딱 10주를 사는 한이 있으면 한 주씩 사더라도 꼭 나눠서 사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설 연휴가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설 연휴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냐?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수급 불균형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데, 다만 설 연휴가 지나면은 이게 부분적으로 하락하는 게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진정돼서 거기서 뭐가 있어야 이제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시장을 보면 한없이 시장이 어려울 것 같죠. 늘 시장은 그렇습니다. 좋을 때 보면 막 지수 5천 넘을 것 같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관성이 주는 데서 좀 벗어나 보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좀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삼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시 돌고 돌아서 제가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어제 제가 썸네일 제목에 메타버스 NFT를 이렇게
썸네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갑자기 왜 그러나 이랬는데 그냥 저는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그걸 발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오늘쯤 뭐 메타버스 좀 건드리고 갈 순서예요. 이게 시장 순환이 되는 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게 기폭제가 됐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확장에 나서겠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가 막 가냐? 전 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그냥 순환의 일종인데 마침 오늘 그 차례가 됐는데 등 떠밀어 준 겁니다. 그렇게 좀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재료도 시장의 수급이 안 맞을 땐 그거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화두 이제 거기에는 NFT 같은 게 따라 붙지만 이 화두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든지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나 새로운 뭐 섹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무조건 다 올려요. 그래서 뭐, 그때 우리 흔한 말로 뭐 개나 소나 다 오른다 이런 거 뭐 게임만 하면 다 오른다. 그리고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뭐 NFT 얘기만 하면 다 오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뭔가 개념 정리도 잘 안 되고, 뭐 정형화되지 않은 때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차례 다 오르다가 이게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뭐 신기루 쫓듯이 이렇게 후 오르면 한번 이제 쿨다운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지금 메타버스 이쪽이 그런 과정이 있다. 한번 쿨다운 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지나면서 이제 다시 2차적인 상승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짜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얘네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돈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변두리에서 뭐 거기 관여된다 해서 괜히 올랐던 애들은 이제 전부 제외되고 그런 2차 상승의 특징은 뭐냐면 리딩 컴퍼니 큰 놈들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라는 게 그런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벌써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또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는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그 메타버스라는 그 섹터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순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제부터는 조금 메타버스에 관한 그 2차적인 상황으로 이게 바뀌어져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 과거의 주가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뭐 얘가 얼마까지 갔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뭐 관련주에서 분류됐는데 그냥 별별 없이 괜히 올랐던 것들은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 이제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메타버스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에 관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움직였지만 그게 지속력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연말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특집에서 이 메타버스는 한 축으로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지 되는 걸로 드디어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 반도체 뭐 섹터처럼 반도체 자동차 섹터처럼 이쪽도 2차 전지 섹터처럼 이쪽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이게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합한 분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맨날 뭐 우리는 적정한 이런 게 없으니까 또 이런 거 되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막 홍보하듯이 정부에서 뭐 메타버스에 뭐 언제 몇 년까지 뭐 얼마를 지원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경쟁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기업은 돈 버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게 돈이 벌린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여러분 요새 이제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네이버나 카카오도 메타버스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 제페토죠. 그런 것도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상당히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고 굉장히 급발전하고 있어요. 어떤 걸로? 메타버스를 융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근데 이제 메타버스 얘기할 때 필연적으로 NFT 같은 게 이제 이렇게 가미되죠. 그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생이 뭐 자기 얼굴을 NFT로 해서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120억인가 벌었다고 뭐 그런 거 제가 SNS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쪽으로 또 이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제 생각에는 뭐 정부가 언제까지 뭐 얼마를 지원해서 뭐 세계 메타버스 강국으로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규제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규제만. 왜냐하면 기업이 돈 버는 거 더 잘 알고 메타버스 더 잘합니다. 정부보다.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그건 안 돼, 그건 어때?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가 되면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뭐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 게임 하는데 뭐 밤잠 안 자고 게임에 너무 심취돼서 청소년들이 뭐 그런 사이드 이펙트는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게임만 몰두하고 공부 안 하고 막 그 폭력적으로 변할까 봐 그런 학생들 때문에 게임 산업을 막는다. 이거는 진짜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외국은 그렇게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선점하려면 그냥 기업에 맡기면 돼요. 기업이 알아서 잘 합니다. 근데 이제 니네 하지 마. 뭐 이건 하지 마. 뭐는 하지 마. NFT 그거 하지 마. 막 계속 하지 마 하면 그러다 이제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냥 기업이 보따리 싸고 외국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기술을 팔아버리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메타버스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 뭔가를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백만개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됐건 간에 메타버스는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는 수급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메타버스는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시장을 볼 때 당연히 포트에도 있어야 된다. 시장은 보면 지금 한 15% 가까이 하락한 건데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 한 5% 정도 더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 나오냐면 2,000포인트 간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장 항상 게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00 막 이렇게 향해서 갈 때 그때 얼마나 그랬어요. 뭐 4,000을 가네, 5,000을 가네 막 이랬잖아요. 주시장은 항상 그런데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였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짧지만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 15% 죽어라고 빠져도 20%그 이상은 못 빠져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멘붕에 안 빠지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니까 이게 정신 차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거 준비를 하되 덤비지 말고 천천히 그렇게 전략대로 실천하는 그런 게 이제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있고 시간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갑자기 여기서 폭등할 장도 아니고요. 지금 한 15% 빠졌으니까 죽어라고 빠져야 20%까지도 못 빠질 그런 장이다. 이러면 얼마나 좀 편합니까? 뭐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편안히 갖고 대처하는 게 그게 이제 필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